자, 그럼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강의입니다. 여러분은 갱년기를 언제 왔다고 느끼시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슬기로운 갱년기를 탈출하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아름다운 행동파 옥미경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슬기로운 갱년기 탈출 강의를 맡은 강사 옥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갱년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갱년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짜증나요? 아, 엄마가 짜증을 내세요? 네. 그리고 그렇죠. 갱년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들으면 그렇게 막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갱년기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게 생각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갱년기는 우리가 그 제1 사춘기가 있잖아요. 근데 갱년기는 제2의 사춘기예요. 제1의 사춘기는 우리 여자들이 첫 월경을 하는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는데, 제2 사춘기는 월경이 멈추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 보면 어때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죠. 제가 정말 뭘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로 그 감정 기복이 심한데 마찬가지예요. 갱년기도. 근데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 네. 그리고 갱년기의 갱자가 바뀔 갱, 다시 갱, 갱신할 때 그런 갱자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바뀌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살아온 세월과 많이 다르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신체 정신적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완경이라는 게 저희 이게 폐경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월경을 완성했다, 끝냈다는 그런 이유인데, 난소 기능이 쇠퇴하면서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와요.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불균형이 와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시작은 알지만 끝을 모르는 질병이래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갱년기가 시작은 알아요. 근데 2, 3년만 하면 끝나겠지?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근데 끝을 모른대요. 그래서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라도 자궁 적출 수술을 했거나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은 여성들은 이게 여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몸 안에 없거든요. 그래서 갱년기가 일찍 올 수 있다는 거. 네. 자가 진단을 하는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자, 여자분들 손가락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1번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한번 꼽혀보세요.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2번 폐경이 온다. 3번 성욕 감퇴 및 의욕이 감퇴한다. 그리고 요실금, 변비가 생긴다. 5번 소화불량, 위장장애, 소화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6번 다한증, 땀 많이 나시는 거, 열 많이 나시는 거. 그리고 7번 수족냉증, 8번 피로감 증가와 피부 노화, 그리고 얼굴에 열꽃이 피는 거, 잦은 두통, 두통도 이게 갱년기 증상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불면증,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그리고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어요. 어지럼증, 오한을 느끼고 가슴이 자주 뛴대요. 여기서 3분의 2,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만 돼도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나오셨어요? 네. 지금 여기, 네 개요? 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여기 자기 나이가 안 됐다고 그 주의 깊게 듣지 마시고, 집에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뭐 와이프나 남편분 계시잖아요. 다 겪는 증상이거든요. 이 갱년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세월의 병이기 때문에 저희 안 늙을 수가 없잖아요. 세월의 병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도 봤으면 남성들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0가지예요. 1번 성적 흥미가 줄었습니까? 자, 손가락 내세요. 네. 2번 피로하고 무기력합니까? 네. 2개 근력 및 지구력이 감소했습니까? 네.
키가 다소 줄었습니까? 네. 삶에 대한 즐거움이 줄었습니까? 네, 저기서 계속 소리를 내길래 도영 리더님. 네. 슬프거나 불만 짜증이 많이 납니까? 네. 그리고 7번 감소했습니까? 네. 그리고 8개 운동을 해도 쉽게 지칩니까? 9번째 저녁 식사 후 바로 졸립니까? 10번째 일의 능률이 감소했습니까? 여기서 7가지만 나와도 갱년기 증상이래요. 네.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성과 남성 갱년기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보면은 여기 파란색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남성 호르몬인데 남성의 경우는 40대부터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어요. 예, 1%씩 감소해서 30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꾸준히 감소하기 때문에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여성은 그 35세 때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예, 난소 기능이 이게 쇠퇴함으로써 급격하게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성 갱년기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보시면 여성의 에스트로겐 생애 주기가 있는데 여기 40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폐경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거도 되고 그리고 뭐 월경을 하고 있더라도 호르몬이 줄어들므로써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오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보시면 보통 우리가 여성 호르몬 하면 그냥 뭐 아이 낳고 생식 기능에만 이렇게 관여를 하나? 그렇게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를 조절하게 되고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뇌에서는 체온 조절, 기억 떠올리기, 생식기 성숙 관련을 하고요. 그리고 심장,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돕고 동맥지방 침착을 관여를 해요. 그리고 유방, 피부결을 유지하고요. 난소, 자궁, 질, 그리고 뼈의 강도를 유지를 해요. 뼈가 왜 중요하냐면 갱년기 시기 그리고 이때부터 골밀도가 너무 많이 감소를 한다고요. 골다공증 들어보셨죠? 뼈에 구멍이 나는 거. 예. 이때부터 10배 이상 여성의 뭐 이렇게 그 골다공증 생성되는 시기가 이때부터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자, 증상들. 자, 집에 있는 어머니나 그리고 그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 뼈, 관절통, 손 마디마디가 쑤시고 뭐 이렇게 또 바람이 들어오고 예. 관절통, 그리고 건망증, 치매. 내가 휴대폰을 어디서 뒀었지? 내가 이걸 했었나? 깜빡깜빡 하는 거. 건망증, 치매, 그리고 안면 홍조, 열감, 탈모. 탈모도 열감,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열감 때문에 그 피부 진액을 없앰으로써 탈모가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갱년기 증상의 하나예요. 그리고 그 열감이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시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땀이 안 멈추는 그런 것도 갱년기 증상의 하나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거, 뭐 이런 거는 조금 병원도 가보셔야 되고, 그리고 불면증, 갱년기 증상의 하나로 불면증이 있어요. 어르신들 잠 잘 못 주무시거든요. 그리고 위장장애, 소화가 잘 안 되세요. 피부 질환 많이 일어나고요. 혈관 질환, 골다공증,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하대요.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 줄어들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감정 변화가 정말 저희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엄마 같아요. 갱년기 제가 결혼할 때쯤에 저희 엄마가 갱년기가 오신 것 같거든요. 저는 저희 엄마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너무 저한테 많이 쏟아내시니까 그 감정을.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영우 리더님이나 엄마를 잘 케어하시기 바래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 감정 변화는. 그리고 증상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100가지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초기, 중기, 후기가 있는데 보통 잠복기도 있고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도 있어요. 처음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안면 홍조라고 해요.
얼굴에 막 열이 막 달아오르는 거, 열이 달아오르고 막 붉어지고, 그리고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혈관 운동이 이게 상승해서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리고 정신적 증상이 이게 뭐냐면 감정 변화예요.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우울하거나 울거나 웃거나 이런 것들, 예, 그게 정신적인 증상이고, 중기로 되면 생식기가 위축되고, 그리고 비뇨기 위축되고, 피부도 위축되고, 후기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생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합병증이 많아서 후기까지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갱년기 체형도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갱년기 증상이 있나? 네. 거미 체형인데 다리는 마르고 배 쪽으로 지방이 직접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신진대사량과 기초대사량이 저하돼요. 복부에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젊은 아가씨가 있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온몸이 날씬하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복부에 이렇게 내장 지방이 쌓이거나 살이 배에 많은 사람들은 난임이 많아요. 임신이 잘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갱년기 여성 경우 체지방량이 3.4kg 증가한다는 이게 통계청의 자료예요. 제가 뽑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장 지방량이 증가해서 허리둘레가 5.7cm 평균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목욕탕 가면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거의 다 40, 50대 아줌마들이기 때문에 이 몸매를 보통 40, 50대 몸매예요, 이게. 네. 그래서 내가 정말 복부에 살이 많이 찌고 있다면 갱년기 증상이 있지 않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금 기대 수명이 너무 높아졌어요. 평균적으로 86.3세인데 거의 뭐 80세, 90세, 100세까지 살잖아요, 지금은. 근데 폐경 연령이 49.7세예요. 평균 폐경 연령이 50세부터 시작돼도 죽을 때까지 35년 정도 폐경 상태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3, 40년 이후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갱년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한 40대인데 지금 살아온 2배 정도를 갱년기 증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극복 방법이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병이기 때문에 절대 뭐 갱년기 걸렸다고 부끄럽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고, 이게 영양결핍도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3-4번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균형 잡힌 식사, 우리 호르몬 불균형이라 했잖아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주금연, 휴식을 취하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증상을 완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치료약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우리 뭐 남성분들이나 보면 뭐 비뇨기과 가고 호르몬 치료받고 하잖아요. 그게 검진으로 가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뭐 병원에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시판되는 치료약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보면 골다공증의 그 진행은 늦출 수는 있다 하거든요. 그 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유방암 등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대서 치료 약물은 그렇게 제가 굳이 강요를 하지 않고 부작용이 있으니까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돼요. 치료 시기가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이게 35년 동안 계속 간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폐경 시기를 알면 대비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4만 원 정도 하고 병원 가시면 폐경 나이 예측 검사를 해요. 근데 이게 난소 기능, 호르몬 농도를 보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하면 한 45세나 50세에 이게 올 것이다, 54세에 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젊으시거나 엄마 모시고 가셔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경 후 5년에서 10년 이내 치료가 그 이후에 건강하고 평화로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골밀도 감소, 골다공증 정말 이게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전보다 10배가량 빠르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래요.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콩, 대두 단백질, 그리고 석류. 석류 막 여자들한테 막 좋다고 석류즙 많이 먹잖아요. 석류 좋아요. 칡, 홍삼, 양배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가 돼 있어요. 꼭 식물성으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엉.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안면 홍조나 부종에 붓기 빠지는 데 좋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늘. 우리 CF 보면 좋은데 남자한테 좋은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어서 생식기 산화 방지에 도움을 줘요. 예. 그리고 짱어 많이 드시죠? 이유가 있더라고요. 비타민 A도 너무 풍부하고요. 아연이 풍부한데 이 아연은 뭐냐면 우리가 불임 치료, 난임 치료하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아연 자체가. 예. 아연도 풍부하고 아르기닌. 네. 예. 아르기닌이 뭐냐면 키 성장할 때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성장 호르몬 있죠. 성장 호르몬도 중장년층에서 성장 호르몬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 3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아르기닌 자체가. 그래서 고단백 식품이고 스태미너를 급증을 해요. 장어를 드실 때 우리가 깻잎을 막 드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같이 섞어 먹으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굴. 통영굴 유명하죠? 네. 굴도 아연이 너무나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남성 불임 치료, 정자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어,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 비타민 D가 제가 또 정말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천년 스테미너제, 스테로이드제. 그래서 제가 우리 제품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 유산화에는 헬스페이라고 있어요.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한 포로 쉽게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비타민 A,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E,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한 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마케팅적으로 아연 따로 먹고 저기 있는 셀레늄 따로 먹고 이렇게 망간 따로 먹고 따로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회사에 그냥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적인 효과예요. 이런 비타민 성분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우리 몸에 충분히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22년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2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오메가예요.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되어 있고 건조한 눈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부성분으로 토코페놀,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어요. 비타민 E가 생식 비타민인 건 아시죠? 비타민 E 자체가 뇌까지 가는 천년 비타민이거든요. 그리고 비린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부성분인 레몬 오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컨슈머랩 승인을 획득했고요. 이게 컨슈머랩이 뭐냐면 제3의 독립적인 평가 기관인데 비영리 기관이에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함량, 순도, 라벨의 정확성을 얼마나 이 회사가 준수하고 있는지 보는 그 컨슈머랩 승인을 바이오메가가 저희 유산화 바이오메가가 획득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C600이에요. 네,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이 결합이 돼 있어서 비타민 C 한 30배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염증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프라임이에요. 세포막을 산화적 손상으로 보호하는 E프라임. 아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므로써 저희 몸에 이렇게 방패막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비타민 E는 천년 하루에 268mg의 D알파 토코베를 천년 비타민 E를 간편히 섭취할 수 있고요. 이게 치매 비타민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금방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비타민 중에 뇌까지 갈 수 있는 비타민이 비타민 E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치매 비타민으로. 그리고 비타민 E 프라임 자체가 생식기 비타민이기 때문에 난임이나 불임 여성들한테 너무 좋은 비타민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그네칼디예요. 갱년기 여성들은 아까 제가 제일 위험한 게 골다공증이라 했잖아요. 이게 혈관 속에 그 칼슘이나 그런 영양 성분이 없으면 몸에서 뼈에서 혈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뼈가 튼튼하게 하려면 마그네칼디를 드셔야 돼요. 마그네슘과 칼슘의 함률이 1대1로 들어가야 되고요. 비타민 D가 같이 들어가야 우리 몸에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요. 마그네칼디 꼭 드시기 바래요. 비타민 D.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타민 D. 비타민 D는 활성화형 비타민으로 햇빛에서 받을 수 있는 비타민 D3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고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1200 IU, 보통 권장량이 400 IU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800 IU를 드셔야 된대요. 근데 저희는 하루 한 알에 1200 IU예요. 그래서 하루 한 알로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도 메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이게 비타민 D 자체가 면역 비타민이라고 그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졌거든요. 근데 정말 천년 그 스테로이드 제로 비타민 D 아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또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이 아니고 이게 이소프라본 플러스라고 갱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여성 호르몬 대두 이소플라본 비배당체 26mg 함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함유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여기 보시면 대두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의 성질을 발현하고 억제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유방암 걸리신 분들은 유방암이나 조금 자궁에 혹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호르몬 과잉으로 이게 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안 드시려고 해요.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해요.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저 이소플라본도 호르몬제 아니야 하면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식물성으로 들어가 있고 대두 이소플라본이라서 그런 분들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항암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여기 밑에 보면 폐경 시 에스트로겐 저하가 됐는데 그 혈중 칼슘을 저하시키고 또 뼈에서 칼슘을 빼내오고 골다공증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소플라본 하나로 여성 호르몬만 해결이 되면 저희 이렇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뉴트리밀. 보통 위장장애나 소화장애가 있고 갱년기도 영양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뉴트리밀 영양식으로 하루 한 끼로 영양식으로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조금 알아본 바로는 갱년기 여성들은 다이어트도 그렇게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이게 계속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다이어트 하실 때도 꼭 건강을 챙기시면서 영양식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로틴 플러스. 근육이 계속 감소하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이렇게 감소함으로써 근력량이 많이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유천 단백질이랑 또 이게 대두 단백질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소이 프로틴 플러스를 조금 추천하고 싶어요. 네, 소이 프로틴 플러스는 대두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단백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음식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나을 수 없다. 그래서 음식이나 비타민이나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면서 병원에 이렇게 의존하지 마시고 제품으로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리더님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옥미경이었습니다.
true, 'cause then it's all